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몸에 비타민C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잘 보시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당신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피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안 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면역 시스템 강화.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고 이들이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항산화 작용.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콜라겐 생성.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혈관, 근육 등 신체의 여러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 탄력 저하와 상처 치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철분 흡수. 비타민C는 철분, 특히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 결핍을 예방하고 빈혈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심혈관 건강.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피로 회복. 비타민C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체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7. 식품에서의 비타민C. 비타민C는 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주며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약 90mg, 성인 여성의 경우 약 75mg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과 결핍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1. 필수 영양소로서의 비타민C. 비타민C는 피부, 조직, 대사, 항산화 작용 등 여러 중요한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에 남지 않고 과잉 섭취된 양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타민C 결핍의 위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결핍을 겪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항산화력이 저하되면 세포 손상, 염증, 조기 노화,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섭취의 중요성. 비타민C는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해야 필요한 양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통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며 결핍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단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의 결핍은 항산화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력이 저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꼭 아셔야 합니다. 1. 항산화력의 저하와 질병 발생. 항산화력의 저하는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력은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항산화력이 저하되면 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 몸이 부식되는 과정. 산화는 사실상 우리 몸이 부식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금속이 산화되어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며 세포와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러한 산화 손상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는 신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당류, 육류, 생선류 등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여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부식시키며 이는 세포 손상, 염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항산화 능력의 중요성.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것은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 특히 색깔이 짙은 채소와 베리류, 견과류 등이 항산화력이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력의 저하는 단순한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신체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성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또한 꼭 아셔야 합니다. 1. 혈관의 산화 현상.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산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산성화된 혈액은 점점 더 탁해지고 이는 혈액순환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의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됩니다. 2. 기립성 저혈압과 혈액순환 장애.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뇌의 혈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는 혈액순환 장애와 연관이 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둔화되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 산성화된 혈액의 문제. 산성화된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노폐물이 혈관 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악성 염증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4. 악성 염증과 암의 위험. 악성 염증은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환경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암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5. 산성화의 심각성 인식. 몸의 산성화가 불러오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의 개선과 함께 몸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의 산성화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기립성 저혈압을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면 대사증후군, 악성 염증, 그리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성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챗 GPT와의 대화에서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체내 산도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1. 체내 pH 균형 유지의 중요성.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pH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온이 36.5도 내외로 유지되듯이 체내 수분은 pH 7.4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산성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pH가 낮아져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 및 다양한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레몬 추출물의 장점.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알칼리성을 제공하는 식품 중 하나로 특히 레몬 추출물은 물에 쉽게 첨가하여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며 이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섬유질과 비타민C의 역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생활 속 적용의 용이성. 매일 레몬 추출물을 물에 넣어 마시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준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체내 pH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건강 관리 방법. 물론 레몬 추출물 섭취 외에도 스트레칭과 땀을 흘리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신체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 산도 관리와 항산화 성분 보충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레몬 추출물은 체내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일상적인 건강관리 루틴에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것들에서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흡연. 담배 연기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흡연은 체내 활성산소 수치를 급격히 높이며 이는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공기 오염. 대기 오염,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오염된 공기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공해, 미세먼지 등은 호흡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어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3.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의 흰빵, 흰쌀, 과자 등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에서 쉽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가공 육류 및 고지방 음식. 베이컨, 소시지, 햄버거와 같은 가공 육류 및 고지방 음식들은 조리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합니다. 이들 음식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5.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체내에서 대사될 때 활성산소를 배출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활성산소 수치를 증가시켜 간 손상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과도한 운동.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손상과 피로를 초래하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7. 방사선 및 자외선. 자외선 UV와 같은 방사선은 피부에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스트레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9. 특정 약물. 일부 약물, 특히 항암제나 항생제와 같은 특정 약물은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높은 산소 농도 환경.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거나 고산지대에서 장시간 머무는 경우 높은 산소 농도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이며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